예, 두릅 촉성제보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0일이고 여기는 전라북도 정읍 최호진이라는 농민입니다. 먼저 두릅은 우리나라에서 촉성재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소규모로 계속 하고 있었고 20년 전부터 중국에서 대목을 수입해 가지고 가평 지역에서 화훼 농가들이 중국 대목을 이용한 촉성재배를 활발하게 했었던 걸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 대목값이 어, 비싸지면서 채산성이 떨어져서 지금은 촉성재배를 가평에서 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과연 촉성재배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저도 뭐 도전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아니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과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뭐 촉성재배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를 몇 가지 사진을 첨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성재배의 적합한 품종은 무엇보다도 신구가 가장 우수한 품종이라고 산림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촉성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츠가라고 하죠. 견눈에서도 상품성 있는 두릅이 생산되어야지 촉성재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그러려고 츠가에서 어느 정도 상품성 있는 두릅을 채취할 수 있어야지 이게 촉성재배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촉성재배를 하려면 뭐 어느 정도 비닐하우스 시설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또 절단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시설을 갖춰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과연 츠가에서 상품성 있는 두릅을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은 뭐냐? 가장 우수한 품종이 신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구가 아닌 경우에는 산림청 자료에 가면은 자오 이것도 일본 품종이지만 논산 1호 여기까지는 품종 이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릉 연곡과 경기 여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지명인 것 같아요. 품종 이름은 아니고 그러니까 강릉 연곡에 있는 품종하고 경기 여주에 있는 품종 이런 것은 신구만 하지는 않지만 촉성 재배가 가능한 걸로 보인다. 뭐이 정도 아마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강릉 연곡이나 경기 여주 품종이 어떤 건지 그걸 딱 구분을 해서 뭐 묘목을 판다든가 이런 사람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구나 자오는 인터넷에 보면 뭐 모종을 묘목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신구라는 품종을 지금 키우고 있지만 확실히 신구는 츠가 발달이 다른 품종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신구를 3, 4년 키워가지고 거기서 촉성재배로 수확량을 측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지만은 저도 뭐 어떤 기대를 하고 신구를 지금 키우고 있지만 어쨌든 신구가 자료에 의하면 가장 촉성재배하기에 우수한 품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일본에서 그 겨울에 뭐 1월달 정도에 대목을 준비하는 장면이고 마디에서 이제 그저 츠가가 이제 눈을 터가지고 이제 뭐 보온을 해주고 가온을 해주면 노지에서 나오는 것보다 좀 일찍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촉성 재배를 가능한데 이제 농민께서 대목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진하고 이제 대목에서 어느 정도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눈이 터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제 촉성 재배를 하는 뭐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어, 첨부했는데 우리가 이제 촉성 재배가 뭐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지 않고 또 하는
패턴도 일단 가온만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하단부를 물에 이제 적셔서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습도 같은 걸 유지를 해주면 뭐 거기다가 뭐 비료를 주고 뭐 거름을 주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 이 사진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어떤 선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물망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물망을 사용하지가 않고 가장 큰 차이점이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어떤 간격을 띄우지를 않고 그냥 서로 기대서 촘촘하게 세워놔 버렸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좀 걱정되기도 해. 사진을 보면 좀 걱정되게 됐거든요. 이제 만약 순이 트면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빨리 자라는 것도 있고 또 안 나는 것도 있고 막 이럴 건데 거기서 속간에서 수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반에다가 그물망으로 해놓으면 매일 비닐을 걷어내고 집게로 이렇게 하나씩 조심스럽게 빼내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반을 이용하면은 선반채로 하나씩 드러내서 작업 작업 그 작업대 위에다가 놓고 좀 편하게 앉아서 그런 수학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상자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꿀팁이겠다 해서 이 사진을 지금 첨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좀 땅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5,000평, 10,000평 정도 대목을 채취할 수 있는 어, 땅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나라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버거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넓은 땅에서 대목을 충분히 값싸게 저렴하게 채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채취한 것을 가지고 이제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촉성 재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뭐 이게 특별한 기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 나라 저희 대한민국은 아마 이렇게 대단위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뭐 3년이든 10년이든 뭐 계속 대목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 있고 어 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촉성 재배로 대량 생산을 못 하고 그냥 손쉽게 중국에서 대목을 수입해 가지고 값싼 대목을 수입해 가지고 촉성 재배를 하다가 거기서 중단돼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주변에 밭이 많아서 촉성 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묘목을 이제 늘려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촉성 재배도 하다 보면 뭐 4년, 5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해봄직하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성 재배 결론을 내리면 뭐 신구라는 품종이 가장 적합하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기술은 없다. 그리고 상자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